핑크요. 핑크? 요즐이 핑크. 야광 말고? 예. 하얀색 말고 약간 수명? 예. 케이무라고. 차라리 보라색 케이무라로 할까요? 아니야, 보라색은 지금 오후에 먹고. 예. 이 안에. 예. 케이무라 색깔. 예. 그걸로 하셔요. 예.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낚시는 배우러 왔습니다. 삼봉으로만 나오는데. 삼봉으로만요? 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이제 한창 제주도 겨울 갑오징어 시즌이 시작돼서 가보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제주도 갑오징어 낚시에 입문했을 때부터 선장님과 고수님들에게 매번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제주도 갑오징어는 학꽁치포와 요즐이 삼봉액이 케이무라라는 것입니다. 거의 절대공식처럼 여겨지면서 늘 준비하게 되는 조합인데요. 그래서 조사님들은 모두 꼭 준비하게 되고, 국내 애기 제작 브랜드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확장하는 라인업이 돼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그럴까요? 학꽁치포로 미각과 촉각을 자극해서 오래 붙어있게 하는 삼봉애기를 쓴다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왜 케이무라일까에 대해서 전부터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다음과 같은 자료들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나니 애기 컬러 로테이션에도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바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위키백과에서 보면 바다는 표해수대, 중심해수대, 점심해수대, 심해저대, 초심해저대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제일 얕은 표해수대는 200m까지의 영역입니다. 이 구분으로 보면 우리가 제주나 남해 먼 바다에서 매우 깊다고 생각하던 100m권은 사실 제일 얕은 바다인 표해수대 영역 정도라고 해요. 표해수대를 영어로 Sunlight Zone이라고 부른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심해라고 생각했는데 참 이거 넓고 깊은 바다의 기준으로는 진짜 얕은 데였네요. 그리고 갑오징어 낚시를 하는 서해와 남해 쪽의 특징을 말하자면, 서해의 평균 수심은 44m이고 가장 깊은 곳은 124m로 가고도 남동쪽 해역이라고 해요. 남해의 평균 수심은 101m이고 가장 깊은 곳은 198m로 마라도 북서쪽 해역입니다. 기억해야 될 체크포인트는 서해의 평균 수심이 44m라는 점, 그리고 남해의 평균 수심이 101m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햇빛이 바다에 닿으면 에너지의 거의 반을 수심 1m 이내에서 잃어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10m 이내에서 에너지의 85%가 소실돼 버리고 100m에서는 최초 에너지의 1%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완전 투명한 바다라도 한낮의 햇빛은 수심 250m에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색은 가시광선의 파장이 반사해서 특정한 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빨주노초 파란보로 구분되는 이유는 파장의 길이별로 구분이 된 거라고 해요. 붉은색이 가장 깁니다. 바닷물에 가시광선이 닿으면 파장이 긴 붉은색 빛은 금방 물에 흡수돼 버리고, 파장이 짧은 파랑색은 붉은색보다 에너지가 많고 투과력이 좋아서 바닷물 아래까지 투과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심 50m 이상이 되면 파랑, 남색, 보라 등도 점차 색상을 보여지지 않게 되는데, 50m 이상에서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색은 더 이상 남지 않게 되고 자외선만 남게 된다고 해요. 한마디로 겨울의 제주도나 남해권의 깊은 수심의 낚시 영역은 사람은 볼 수 없고 고기들만 보는 자외선의 영역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바로 형광과 야광의 차이입니다. 야광은 말 그대로 빛을 저장하는 능력이 있는 도료죠. 그래서 빛을 쪼이면 그 빛을 가지고 있다가 즉 측광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빛을 뿜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형광은 빛을 저장하는 능력은 없죠. 그저 외부 요인에 반응해서 빛을 내는 경우입니다. 케이무라는 바로 이 경우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가시광선이 아닌 자외선에 반응해서 빛을 내는 경우죠. 야광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형광과도 좀 다른데요. 형광도 사실 빛을 반사하긴 하지만 일단 가시광선권에 있는 것이죠. 자, 케이무라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케이무라의 일본어는 게이코 무라사키의 약자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형광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자외선을 가시광선으로 변환하여 발광한다 라는 것이죠.
UV 랜턴으로 비추면 보이는 이유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에 대해서 가시광선화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이지, 실제 바닷속에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기억해야 할 체크포인트는 K무라는 야광이 아니라 형광 계열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의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보면, 서해는 평균 수심 44m고 남해는 평균 수심 100m다. 그리고 50m 이상은 자외선만 남게 된다. 그리고 가시광선이 아닌 자외선에 반응하는 도료가 K무라의 특성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이런 이유로 50m 이상의 깊은 수심인 제주도 혹은 남해권 갑오징어 낚시를 햇빛이 있는 한낮에 하는 경우는 K무라가 유효액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야광액기를 아예 못 쓰는 것은 아니지만, 축광의 지속 시간을 고려할 때 깊은 수심으로 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또 그 안에서 채비 교체나 이런 운영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제주도나 혹은 남해권에서는 지속 효과가 짧다고 볼 수밖에 없을 듯해요. 만약에 어근이 많고 활성도가 좋을 때는 바닥을 찍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에도 남아있는 야광으로 바닥을 찍자마자 바로 입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만, 활성도가 좋지 않아서 들었다 놨다 하는 동안 야광의 기능이 잦아들면 사실 어필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K무라와 비교할 때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서해나 혹은 50m 이내에서 사용한다면 굳이 자외선 반응액이 K무라를 쓰지 않아도 되겠죠. 야광은 축광의 지속 효과가 짧아도 빛이 닿는 영역에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운영시간이 짧은 얕은 수심에서는 유효하겠다 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유즈리 울트라스테 같은 경우에 주로 서해에서 반응이 좋았는데 제주도에서는 좀 별로더라고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야광의 특징에 서해의 반응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얕은 수심의 서해 쪽에서 주로 반응이 좋았던 건 야광 계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비교적 얕은 수심에서 하는 낚시인 한치낚시의 경우는 왜 또 K무라에 반응하는가? 이 부분은 바로 햇빛이 없는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외선이 투과되는 한낮이 아닌 밤낚시이기 때문에 자외선을 방출하는 수은 집어등을 켜고 그에 반응하는 UV 반응액인 K무라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어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깊은 수심까지는 도달하기 힘들고, 집어등의 파워가 약한 자리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얕은 수심에 축광만 잘 챙기면 사실 야광액기도 함께 반응을 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수평액기도 사용을 해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애기의 컬러를 선택하는 애기 로테이션의 기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컬러가 좋아 라기보다는 공략하는 수심층에 따라서 보이는 컬러, 보이지 않는 컬러를 고려하고, 일단 지금까지의 연구 논문들로 볼 때 생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 채도보다는 명도 위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해요. 밝고 어두운 것을 구분한다는 정도죠. 펄은 이 기준으로 보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중에서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보면 빨간색은 수심 5m까지, 주황색은 수심 10m, 노란색은 20m, 초록색은 30m까지만 도달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모두 파랗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50m 이상의 영역은 UV 반응형 애기만 보인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야광 애기도 축광이 엄청 오래가면 보일 수 있겠죠. 자, 이 기준은 바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준으로 삼아도 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공략 어종이 머무를 수심을 고려해서 그에 적합한 컬러를 선택하는 것이 좀 맞는 컬러 로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기준으로 보면 겨울에 제주도 갈 때는 다른 애기 다 던져두고 그냥 자외선 반응형 애기만 챙겨가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주도에서는 왜 삼봉액이 K무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도 어느 정도 풀렸네요. 파볼수록 공부할 것이 정말 많은 것이 두 종류 낚시라서 더 재밌습니다. 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공부해보고 공유하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도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공감되는 궁금증이면 또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